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사안이 지금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근데 신문기일은 지난달에 열렸고 사실 15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우선 이런 판단을 좀 예측하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심사가 열렸는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사실관계가 매우 비교적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검찰이 수사에 대한 그런 적법성 문제,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을 발부해가지고 다시 이제 청구할 때 그 시간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보면은 그게 과연 보름 정도까지 꼭 그렇게 소요됐었을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탄핵 심리가 뭐 다음 주 금요일로 많이 예상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제 신병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원이 조금 늦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 지금 인용 결정을 처분을 인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오래 끌 사유가 됐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조금 저는 고려를 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지 40일이 지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 비로소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정의라든가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인권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저는 뭐 대통령이라도 예외 규정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문기일이 열리고 나서 15일 만에 이런 네. 결정이 나온 건데 사실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그렇죠. 뭐 변론기일이 종결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좀 늦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에서의 어떤 명확성,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잉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과잉 금지 원칙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이 비교적 명쾌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판결을 했는데 이런 사안들이라면은 굳이 저는 뭐 2주 이상 소요할 이유는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과정이 이제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은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중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평의 시간에 이걸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추론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아쉽다. 보름이나 소요된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는 51일 만에 그리고 구속 기소된 지는 40일 만에 이런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네. 변호사께서는 오늘 결정을 좀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마 예상했던 법조인 내지는 많은 분들 안 계셨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좀 전격적이었고 지금 이제 늦었다고 말씀 주시지만 저희가 실무에서 구속 취소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는 진범이 잡혀서 지금 구속 수감된 사람이 진범이 아닌 게 좀 명백해졌을 때 그런 취지의 이 사안에서 많이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유사한 게 이제 보석 신청은 많이 해요. 예. 보석 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무죄 선고를 하더라도 거의 선고에 임박해서 풀어주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이런 판단을 왜 했는지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체포 이후부터 영장 실질 그리고 구속 수감된 이후에 구속 기소되기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이 딱 열흘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자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1월 24일 자정까지는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열흘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변수는 영장 실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적 부심도 받았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은 체포적 부심은 여기에 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구속 영장 실질을 하는 동안에 그 기간은 산입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늘어난 부분을 시간으로 할지 아니면 날짜로 할지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당연하지만 날짜로 해왔습니다. 법문에도 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에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법원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즉시한 걸 통해 가지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인용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직접 이제 맞습니다. 언론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보통 구속된 네. 피의자 혹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 취소가 되는 경우는 이제 네.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졌을 때 사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사유에는 네. 뭐 혐의에 대한 언급은 맞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혀 언급이 없었고 또 이 재판부가 혐의를 가리는 이 본 공판의 재판부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준비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판단은 사실상 유보가 된 채 굉장히 이 절차상 저희가 불변기일이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1분이라도 늦게 하면 아예 다투지 못하는 뭐 이런 기일들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는. 그런데 구속 기간이 그런 부분이고 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또 이 공수처와 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인지수사인 측면과 관련한 물음표를 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재판이 공식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문제가 되면 정말 각하될 수도 있고 하니 지금 상황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날이 아닌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법원이 본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게 구속 기소를 할 당시에도 기한 계산을 두고 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부터 꼬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건 지금 여기도 법원에도 이제 공수처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명확성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내란죄 수사권 있는 경찰이 처음서부터 키를 잡고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수처가 여기에서 끼어들면서 공수처가 해도 된다라는 말하자면은 공수처가 다른 혐의를 타고 들어가서 이 내란죄를 입증하면 된다라는 회개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일이 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공수처가 했던 그 영장이 다시 이제 검찰로 온 거고 검찰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지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신청을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그때에도 사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0분,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33시간, 도합해서 44시간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당시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나와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뭐 시간으로 하는 게 날수로 하기 때문에 된다고 해서 1월 15일, 그러니까 그 이틀이나 지나서 1월 27일 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비전문가들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가장 수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들에 있는 그런 엘리트 검사들이 이런 것들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관행대로 날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바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확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명확성과 적법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아주 저는 원칙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좀 민망할 듯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서 뭐 이렇게 산수라는 아주 그 초급적 단어를 동원하면서 아주 약한 실수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약한 실수라고 보지 않는 게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수사의 과정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상급심에 갔을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무리 결과가 온당하다 해도 과정 자체가 불법이거나 적법하지 못할 때는 그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재심 사건이 많이 그런 경우들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점은 상대가 대통령을 구속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점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도 저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이 당초 좀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절차적 명확성 그리고 수사의 적법성 등을 얘기를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또 덧붙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그럼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예.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네. 뭐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검찰이 항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피해자 인신을 확보한 뒤에 이 유죄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둬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10일로 돼 있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인신 확보 기간이 10일인데 10일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그 안에 구속 기소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의 기록을 넘기고 다시 수사기관이 그것을 반환받을 때까지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게 33시간이 걸린 거예요. 영장실질.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형사소송법에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형사소송법 201조의 이 7항을 보면 피해자의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 기록, 증거물, 서류가 이 해당 법원에 간 날로부터 검찰로 반환이 된 날, 이렇게 날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33시간이면 이게 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예. 하루 이틀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는 이건 피해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예. 법문에 형사소송법에 날부터 날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두 번째 쟁점은 수사권입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요 다 법정되어 있어요. 직권남용 뭐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내란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한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이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진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란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렇다면 직권남용부터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게 돼서 수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법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게 맞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재판부에서는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고 결정에 담았지만 지금까지 다른 법원에서는 이건 수사권에 또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뭐 체포적부심, 영장실질 뭐 이런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급 법원의 즉시항고를 통해 가지고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 이게 만약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관할 그리고 수사권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마침표는 더 명확하게 찍고 넘어갈 사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리적으로 또 원칙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고맙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네. 검찰이 지금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라고 네. 밝혔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아직은 구치소 안에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당연히 지금 항고를 포기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2011년에 헌재가 이미 판결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해도 검사가 즉시 항고하면 구속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내보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게 형소법 규정인데 그게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속 집행 정지보다 구속 취소는 더 중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속 집행 정지도 검사가 그렇게 항고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는 그건 위헌이라고 판결을 이미 했는데 그보다 다른 구속 취소는 더 큰 건데 당연히 저는 즉시 항고를 해서 항고해가지고 대통령을 일주일 동안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계속 영어의 몸 상태, 구금 상태로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저는 검찰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위헌 판결을 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게 뭐 검찰이 숫자, 날짜를 시간을 계산 못해서 했던 게 아니라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의 인권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우리 법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적법성 그다음에 과잉하게 피의자를 대하면 안 된다는 과잉 금지 원칙에도 이게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항소를 포기하고 다시 이제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우리가 공소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지금 벌써 5시간 가까이 지나는 상황에서 네. 검찰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구속 취소 결정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네.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의를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네. 기간이 즉시 항고라고 해서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한번 다시금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찰이 석방 지휘를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은 검찰로서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소한 부분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공수처만 수사했던 건 아닙니다. 이 국면에서 다시금 환기되는 건 내란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부패 경제 등 수사를 할 수 있고 부패 경제 등의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을 할 수 있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피고인들도 이미 구속 기소돼서 네. 사령관들도 네. 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할 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만 수사한 게 아니라 수사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경찰과 함께 공조본을 꾸려가지고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경위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말 법리적으로 수사권이 없어서 완전히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까지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이 의문을 계속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 상급법원의 판단은 좀 받는 방향으로 검찰에서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여러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당연한 결과라면서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본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실제로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라는 게 일종의 징계형 심판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지금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하는 게 이게 내란죄 수사인데, 내란죄 수사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급심, 그러니까 3심을 거치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정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느냐 파면하지 않느냐, 이 딱 파면과 인용과 기각이라는 아주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는 단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불가역적인 그런 선고가 나오는데, 자, 지금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찌되었건 검찰의 무리했던 수사와 무리했던 구금,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그다음에 적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단순하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그 반대쪽에서는 이게 뭐 단순한 날짜 계산 잘못한 사소한 실수, 이른바 산수라고 표현하면서 예. 그런 아주 이거 정말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이것 또한 이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된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난립된 그런 말하자면 경쟁적 수사, 그다음에 원칙 없는 수사, 그다음에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불법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저는 경종을 울린 이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예. 현재는 약간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그런 판결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이런 부분들, 최근에 나왔던 이제 뭐 그 전 특수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그런 증언에 대한 오염 문제까지도 이렇게 한번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따져본 다음에 평의를 거치고 결론 내려져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영향을 네. 줄 거라고 보시나요?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다른 절차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구속 취소를 하면서 법원이 헌재 결정에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언급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혀 혐의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법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날짜, 뭐 관할, 수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징계 절차인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은 이미 종결이 됐거니와 이 절차 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이 직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중대한 위반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군
군을 출동시킨 부분, 성관이에 대해서 어떠한 영장도 없이 군을 무장한 채 보낸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지 지금 구속 취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헌재의 그 징계 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킬지 말지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항고를 할 것인지 또 즉각할 것인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몰리는데 어떨 거라고 예상을 네. 좀 하십니까?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검찰로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 공소 유지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석방을 용인할 것인지 그 선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여러 차례 또 불발되기도 했었고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동의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또 석방이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소유지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재청구를 내란죄로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와 관련해서 법원이 일단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파면돼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내란 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직에서 박탈됐기 때문에 일반 죄로도 이 기소가 가능하거든요. 예. 아마 그렇다면 차후에 이 파면이 된 이후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의 결정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너무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위헌이라는 이제 그 검사가 항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도 있었고 이것은 더 중한 사실은 구속 취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뭔가 자신들의 그 좀 잘못을 덮어서 다시 상급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사법정의에 좀 부담을 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이 헌재까지 인용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은 저는 검찰이 즉시 법적으로는 7일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어서 검찰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열어뒀지만 지금 어찌되었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지금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판결이 나올 거라는 지금 그런 말하자면 역사적 분기점에 와 있는데 예. 굳이 대통령의 그 신병을 확보해서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대통령의 신병을 제한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어떤 이 사법 앞으로 이제 이 내란죄 수사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서도 굳이 저렇게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불리한 장소에서 저렇게 좀 방어적인 수세적 그 변론을 할 수밖에 없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온당한가? 우리 사회가 최소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 2년 전에 이제 본인의 그 사건으로 해서 불체포 특권 얘기했지만 다시 그것이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본인도 그때 그 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체포영장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조금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럼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우리가 예. 법리 다툼을 통해서 공소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좀 오늘이 다 지나도록 이렇게 그 입장문을 안 내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담을 진행하면서 이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라는 소식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한남동 관저 앞에도 많이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공수처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 공수처장을 비롯해 모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다, 반영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공수처는 사실 이비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오늘의 판결을 좀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법정의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돼서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그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어땠습니까?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와 실시간으로 아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마치 수사 지휘를 하듯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공수처장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마치 무슨 충성 맹세하듯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결국 그렇게 대통령의 신병을 구금하고 확보하는 데 성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공수처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아니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고 사법기관이지 무슨 정치단체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수처가 이건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검찰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든지 저렇게 좀 말하자면은 공수처의 입장이 살아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는 건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수사가 꼬였고 그다음에 수사가 나중에 재판 결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명확성과 적법성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저는 그 검찰이라든가 공수처가 빨리 법원의 판단을 따라주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좌고우면하고 머리를 쓰고 그다음에 어떤 여론의 향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치하는 듯이 이렇게 수사하는 듯한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사법 정의를 지향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명의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심판 평의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원 결정은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겸허히 이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 결정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요. 공수처 수사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 좀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 재심 사건도 재판부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절차와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이 비교적 근래에 되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이 정말 전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례를 정확하게 정립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이 법원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공수처에서 경찰과 같이 공조본의 어떤 필두로 수사를 하다가 신병을 이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유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거 신병 인지 절차는 정확히 있었는지 관련 서류는 남겼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이 선례를 정확하게 남기기 위한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받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예요. 결정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반응들 그리고 어떤 잠룡들의 이 대선 주자들의 어떤 의견들 이거는 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거 법원의 어떤 결정을 상당히 확대하거나 좀 안전인수격으로 이용을 한다는 게 그런 맥락에서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또 매듭이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한 흠결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소유지가 될 겁니다. 이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된 본질은 이 계엄이 정말 내란죄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럼 그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법원의 결정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와 관련한 흠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라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헌재의 탄핵의 이 경과 평의의 절차는 절차대로 가는데 이 부분을 마치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평의에도 반영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공수처 입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을 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입장일까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 이런 취지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본인들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수사권이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또 선행 판결을 여러 차례 또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재판에 구속 취소가 됐다라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시간 계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본을 잃었던 건 또 이 공수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이게 아예 권한이 없다라는 판단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론가님은 공수처 입장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본인들의 수사기관이 수사권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로 이른바 공조본을 꾸립니다. 예. 자, 그 공조본부라는 게 우리 사법체계에서 제도적으로 있는 기관입니까? 없는 기관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구성한 기관입니다. 임의기관입니다. 근데 마치 그 임의기관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수사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가 수사를 해도 이제는 우리가 공조수사본부라는 우리가 합의된 기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고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자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조사하다 보면 내란죄 수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른바 타고 들어가기식 수사를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경찰이 처음부터 깔끔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했으면 공수처가 빠졌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을 이렇게 공수처가 들어와서 혼선을 빚어놓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법 절차에 대해서 더 국민들에게 우려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런 방구 반성이 없이 안 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래요. 공수처를 과도하게 싸고 도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드러났던 공수처의 본질적인 문제들, 예.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량에 대한 문제들. 지금 실제로 이번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조사해서 뭐 하나 결과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는 제도적인 어떤 결함들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걸 반복하지 않게끔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작정 공수처가 우리 편이었다고 싸고 도는 듯한 모습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나 공수처도 반성이 우선이지 지금 예. 여기에서 감나라 배나라식의 그런 논평식의 저는 접근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권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는 공수처를 이 기회에 이제 폐지해야 한다. 공수처의 한계를 보여준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줬잖아요. 공수처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혼선을 빚었지 수사기관을 주도했다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자신들의 어떤 어떤 요구들을 들어줬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수처를 감싸고 도는데 자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렇게 무능하고도 정말 절차에도 없는 수사를 진행할 때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까? 우리 사회가 사법정의라는 게 뭡니까? 제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수사 역량들을 최대치시켜서 그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게 그 취지라면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야권에서도 아 그래 그러면 공수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도적으로 봅시다. 인원이 이렇게 늘리고 수사 권한을 이렇게 조정하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진 결과라면은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흠결적인 그런 보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을 편가르의식으로 본다거나 그런 측면은 저는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기회에 공수처법에 대해서 차라리 한번 우리가 여당과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개선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차제에 저는 이런 논의도 한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법원의 오늘 판단 이유를 다시 살펴보면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한번 했습니다. 네네.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찰만이 네. 정당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또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공수처와 또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게 지금 공수처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네. 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요. 검찰도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만 수사한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내란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수사 개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수사 주체는 경찰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를 넘어서서 다른 사령관들 검찰에서 수사 개시해가지고 구속 기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진 문제의식을 동일하게 공수처와 검찰에 들이댄다면 그럼 검찰은 본인들도 부패 경제 등의 수사에 대해서만 개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부패 경제 등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건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이라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부패 경제 등에 포함이 되니까 예. 공수처랑 똑같은 논리 구조로 검찰도 지금 여기까지 수사를 끌고 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법원 판결의 그 취지대로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만 없애라고 할 게 아닌 거죠. 검찰도 문제의식을 똑같이 겨누어야 되는데 이 법원의 결정을 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딱 한 측면은 제외하고 제거시키고 공수처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점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일단 촉구를 했고요. 이번 결정이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고 탄핵 사유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금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왜 검찰이 날짜로 해왔냐면요. 형사소송법의 서류 등 증거물 등을 법원으로 보낸 날로부터 반환받는 날까지로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첫 수혜의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을 한 부분이에요. 물론 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엄밀성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왔던 그런 예시와 그리고 법문에 있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그 문언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약간 돌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해석상의 이질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오늘 구속 취소 사유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징계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자 다른 차원이라고 법률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됐으니까 사실상 어떤 무죄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거는 무죄 방면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거다. 그래서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건 사실을 좀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구속 취소는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 탄핵 심판은 헌법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증인들이 체포와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의 어떤 제동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한 부분도 증거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구속 취소 결정으로 되돌리거나 이거를 거슬르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초보적인 산수 문제였고 그래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헌재 판단에 또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인 의미 축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이런 분위기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다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다고 그게 석방이 됐다고 무죄가 됐던 건 그건 아니죠.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그 공소 제기, 공소 유지 과정 계속 진행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축소하고 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인정이 됩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자,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윤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과정 자체가 무언가 명확성이 없었고 적법성이 없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다른 영역에도 다른 분야에도 저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신병이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엄연한 차이고 그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지난번 2년 전에도 그랬지만 본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당연하고 대통령은 구속 재판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도의 짧은 메시지가 나와야지 마치 여기에 대해서는 내란 수개 석방이 웬 말인가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오히려 이게 저는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봐요. 마치 윤 대통령이 법원의 비호를 받아서 풀려나는 듯한 이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걸 가지고 법원의 비호를 받는 듯한 이런 식의 얘기를 호도하는 거는 저는 과연 이게 좀 민주정당다운가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축소한다고 해서 이게 축소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신병이 이제는 밖에서 나오고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과정 자체가 헌재에 끼치는 유무형의 영향도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에 대통령실도 지금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열었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가서 대기 중이다 이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지금 다시 풀려나와서 관저로 복귀한다 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국가 원수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된 40여일 동안 만일 풀려난다면 구속된 40여일 동안 물론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뉴스도 보셨겠지만 국가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게 저는 현직 국가 원수를 신분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실이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밖에서는 대통령의 직무 뭐 시작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이거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당연한 행위라고 보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맞이하러 구치소까지 가는 것도 저는 예의상 절차상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관저에서 다시 머물면서 관저에서 생활하는 게 된다고 해도 저는 가급적 경호와 아주 짤막한 정도의 보좌 외에는 가급적 그래도 법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고 아마 대통령께서 많이 나오신다 해도 아마 그렇게 지시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행을 정말 그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보좌해라. 나는 관저에서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정도의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할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실이 저렇게 그 회의도 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저는 당연히 도의적 정치적으로 당연한 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은 났는데 아직은 직무 정지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뭐 대통령실의 행보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좌해야 하는지 의견 좀. 말씀 주셨듯이 대통령실에서는 뭐 환영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언사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안에 석방이 되더라도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습니다. 경호의 대상인 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저에는 머물 수 있지만 이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보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 측면이 있죠. 대통령실에서 보좌하거나 지원을 하는 업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지금 여러 법조인들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결정문과 관련해서 상당한 분석이 있을 텐데 이걸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탄핵 심판에서 인용될 게 기각이 되고 그런 영향으로 조속한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전문가적 견지에서는 좀 오늘 결정문을 토대로는 전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언사 이외에 더 큰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구속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재판 절차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다만 내 신병이 내가 구속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많이 풀려난 다음에 이제 관저로 돌아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곧 단 하나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는 없을 것 같고 변호인단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으로 대리하기 때문에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까지 물론 전 낼지 안 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난다면 어찌됐건 국가 원수의 신분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종 어떤 상태 엔드 스테이트의 그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헌재 변론에는 그런 직을 걸 수 있는 그런 파면과 인용의 여부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지만 이렇게 구속 취소 정의에는 뭐 낸다 그러면은 뭐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한다 정도 짤막한 한두 마디겠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어떻게 메시지 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구속 취소와는 다른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판단이 굉장히 임박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왜냐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할 때 대통령이 육성으로 헌재의 결론은 무조건 수용하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갈등이 치솟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으로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좀 실기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또 탄핵 선고가 임박한 지금이 오히려 적기입니다. 이 갈등이 왜 불거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의 결정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날 때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를 향해서 비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끝에 우리가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사법부가 공격당하고 이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휩쓸어버리겠다, 없애겠다, 밟아버리겠다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태를 초래한 데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까?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지도자였던 분이라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 정확하게 감당하겠다는 메시지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아직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 선고를 내리지는 않은 상황인데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주에 내려질 것이다. 특히 네. 뭐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 이런 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상대로 다음 주 금요일 혹은 뭐 다음 주에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오늘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석방이 된다면 조금 일정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평의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정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뭐 그렇게 헌재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 비춰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모두 금요일 날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평의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심리가 끝난 다음에 소요된 기간 날짜를 추정해 보면 아마 14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재가 저는 이 부분은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만일 이것을 만장일치로 어떤 그 재판관들이 유도하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만장일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 파면과 인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헌법재판소 법에 부여돼 있으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내야 한다는 그런 명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낸다 그러고 평의 결과를 이렇게 압축해 나간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가능성이 있지만 만일 헌재가 최대치 만장일치 평의를 꼭 유도해야 되겠다고 의도를 갖고 할 경우에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서 헌재가 과연 그 재판관 제각각의 어떤 입장과 그런 자신들의 그 말하자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갈 것이냐, 요것이 저는 이제 만장일치로 할 것이냐, 일종의 일각에서는 콘클라베 방식이 유력하다는 식으로 교황 선출하듯이 만장일치로 가는 게 유력하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아마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관 평의 결과에 따라서 좀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2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쟁점과 관련해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열린우리당을 총선에서 좀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하나의 발언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성원 씨의 어떤 비위와 관련해서 뇌물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쟁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의 계엄 당일에 대한 그 하루치의 위법성, 그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쟁점이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평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 구속 취소는 전혀 하나의 변수가 되지도 못할 겁니다. 이 하급심 판결이고 결정이고 이 결정이 헌재를 구속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설사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위헌 위법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참고적인 선행 결정으로 보기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헌재는 헌재의 시간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아마 다음 주를 넘지 않는 게 통상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서울중앙지법의 이 결정,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우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